이야기는 각성의 시대가 도래하며 변모한 세계에서 시작된다. 황량한 얼어붙은 땅에 강력한 존재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고대 존재의 서식지인 최상위 S급 던전 죽음의 소굴이었다. 푸른 행성에 처음 나타난 이 던전은 수십 년간 정복되지 않았고 입구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고수들의 해골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수밍이라는 전사가 홀로 죽음의 소굴에 도전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그는 던전의 신급 몬스터를 처치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친 채로 나온 출구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대신 한때 동료였던 자들에게 습격당했다. 그들은 적의를 품고 그를 애워쌌다. 한 명이 수밍에게 저항을 멈추고 방금 얻은 신물을 넘기라고 조롱하며 말했다. 다른 한 명은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선언하며 인류의 영웅이라 비꼬고 항복하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온몸에서 에너지가 들끓는 수밍은 그들의 계획을 이해했다. 그들은 자신이 던전을 공략하기를 기다렸다가 강력한 신물을 훔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이었는지 그는 의심했다. 배신자들 사이에서 장탕이라는 금발의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푸른 번개가 맥동하는 검을 뽑았다. 그는 옛 친구에게 공식적으로 맞서며 신물을 요구했고 그것과 맞받고 수밍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며 과거의 우정에 호소했다. 장탕은 비웃으며 수밍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힘마저 파괴해버리겠다고 장담했다. 자신의 불타는 붉은 검을 쥔 수밍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다. 어릴 때부터 이들을 형제처럼 대했고 수년간 함께 싸우면서도 그들의 악랄한 본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에 쓴맛으로 가득 찬 그는 조용히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기를 들어 신물에서 거대한 적자색 에너지를 분출시켜 대폭발을 일으켰다. 도전적으로 선 수밍은 옛 동료들에게 역도지환을 원한다면 와서 빼앗아 보라고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럴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청난 에너지는 그의 옛 동료들을 경악시켰다. 장탕의 부하 중 한 명이 조급해하며 빨리 수밍을 죽이자고 재촉했다. 장멍은 수밍이 신물을 휘두르는 동안 무모하게 굴지 말라며 자제를 권했다.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수밍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놀라서 올려다보자 샤오만이라는 분홍 머리 여자가 그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꽉 껴안으며 누군가 그를 해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수밍은 괜찮다며 적들은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는 적들이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정확하게 추적했는지 의아해했다. 그가 이 점을 숙고하는 동안 장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수밍은 등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샤오만이 그를 찌르며 자신의 행방을 알린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속삭였다. 충격에 빠진 수밍은 단검을 쥔 그녀의 손에서 붉은 마법진이 빛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왜 하필 그녀가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전장 건너편에서 장탕은 마지막 총매가 준비되었다고 선언하며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는 구속진을 발동하라고 명령했다. 즉시 거대한 붉은 문양이 수밍의 머리 위 하늘에 나타나 그를 가두었다. 상처에서 빛나는 붉은 사슬이 터져나와 그의 몸을 감싸고 에너지를 억제했다. 그는 그 저주각인이 런샤오만의 것임을 알아보고 그녀가 오랫동안 자신의 배신을 계획해왔음을 깨달았다. 장탕은 걸어와 샤오만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는 구속진이 특별히 자신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조롱하며 설명했다. 샤오만은 자신은 처음부터 장탕과 함께였다고 잔인하게 덧붙였다. 그녀는 수밍에게 그의 유일한 목적은 희귀한 구성재능 때문에 도구가 되는 것이었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신물을 얻어줄 그가 필요했던 것이다. 상처받고 배신당한 수밍은 무릎을 꿇고 분노와 고뇌에 찬 비명을 질렀다. 수밍이 묶여 무력해지자 장탕은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고 신물을 빼앗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빛나는 무기를 들고 공격할 준비를 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에게 막 닿으려는 순간 땅이 폭발했다. 거대한 해골 손이 솟아오르고 이어 해골 전사들이 나타나 공격자들을 막아서며 수밍을 보호했다. 수밍은 누가 자신을 도우러 왔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에 빠져 바라보았다. 구원자는 연보라색 머리에 후드를 쓴 망토를 걸친 여자였다. 수밍은 그녀가 네크로맨서인 지아오임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강력한 지팡이를 들고 수밍과 그의 적들 사이에 내려섰다. 그녀는 악당들이 신물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겠다며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장탕은 그녀의 등장을 비웃으며 또 다른 죽으러 온 사람으로 치부했다. 그는 수십 명의 고수들이 자신 편에 있으니 이제 대제라 할지라도 수밍을 구할 수 없다고 장담했다. 그의 부하들은 지하오의 언데드 소환수들과 충돌했다. 분노한 장탕은 자신의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지하오에게 직접 돌진했다. 지하오가 싸우는 동안 장탕의 부하 중 하나가 측면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그것은 속임수였다. 그 경고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녀가 충격에 빠져 돌아선 순간 장탕이 접근했다.
그는 번개에 휩싸인 무기를 그녀에게 휘두르며 동급생이니 자신의 행동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직 갇혀있는 수밍은 공격이 적중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며 그녀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 짜오가 무력화되자 장탕은 기회를 잡았다. 그는 수밍에게 다른 사람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이제 네가 죽을 차례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빛나는 푸른 칼날을 수밍의 가슴 깊숙이 찔러 넣었다. 몸을 숙인 장탕은 신물을 넘기면 그 불쌍한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다는 마지막 잔인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수밍에게는 마지막 저항이 남아있었다. 마법 사슬을 붙잡고 입에서 피를 흘리며 그는 순수한 증오심으로 배신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극악무도한 괴물이라 부르자 그의 안에서 무시무시한 흑적색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필사적인 수단으로 수밍은 자폭 기술인 신급 기술 선멸 폭렬을 발동했다. 그의 몸에서 대격변과 같은 폭발이 일어나 장탕과 런샤오만은 경악하며 물러났다. 그 후 전장은 고요했다. 치명상을 입은 수밍은 손을 뻗어 지아오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는 그녀 곁으로 기어가 다친 몸을 안고 자신이 그녀를 여러 번 실망시켰는데 왜 왔냐며 후회에 가득 차 물었다. 지아오는 희미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지며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면 함께 죽자고 말했다. 생명이 꺼져가는 가운데 수밍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의 검이 나타나 그의 앞당에 박혔고 이는 적들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지아오의 몸을 가까이 껴안은 채 신을 죽인 자 수밍은 엄숙한 맹세를 했다. 그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런샤오만과 장탕을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선포했다. 그의 배신자들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혼란스러워하던 장탕의 얼굴에 이내 충격적인 깨달음이 떠올랐다. 그는 수밍의 필사적인 계획을 이해했다. 그는 신물을 가지고 죽음의 속을시면으로 뛰어들어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마지막 맹세를 마친 수밍은 신물을 원한다면 와서 가져가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지아오를 끌어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아래의 혼돈의 에너지 속으로 떨어졌다. 그의 손에서 역도지환이 눈부시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났다. 세상은 하얗게 사라졌다. 마치 생명이 마침내 그를 떠난 듯 수밍의 손이 축 늘어졌다. 하지만 이내 의식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심연이 아닌 맑고 푸른 하늘과 익숙한 학교 건물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했다.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아나운서가 현경제1학원의 제127회 각성의식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왕창이라는 학생이 성공적으로 각성했지만 그의 새로운 직업은 비전투 생활 직업인 인챈터였다. 이제 어린 학생이 된 수밍은 10대들 무리 속에 서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올해 학교 운이 나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각성의식이라는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시간을 거슬러 왔다는 것을 깨닫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익숙한 감정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각성의식이 있던 날 다시 18살이 되어 있었다. 수밍이 학생들 사이에 서 있자 그날의 기억이 완벽하게 선명하게 돌아왔다. 그는 뚱보라고 불렸던 왕창을 알아보았다. 그는 왕창이 전생에서도 인챈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다. 기억을 더 시험해보기 위해 그는 다음 순서의 학생들을 생각했다. 그는 리송양이 이성전사가 될 것이라고 기억했다. 선의의 각성은 실패하고 송리는 전투 마법사가 될 것이었다. 사건들은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 펼쳐졌다. 리송양은 전사로 성공적으로 각성한 것을 축하했다. 그 다음은 각성에 실패하여 실망의 눈물을 흘린 천이었고 그 후에는 전투 마법사가 된 송리였다. 모든 사건이 그의 기억과 일치하자 수밍이 가졌던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그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자 그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나타났다. 장탕과 런샤오만에게 배신당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이 두 번째 기회가 하늘이 준 선물이며 과거를 다시 쓰고 후회를 복수할 힘을 주는 것이라고 느꼈다. 군 중에 숨막히는 소리에 그의 생각은 중단되었다. 무대 위에서는 젊은 시절의 장탕이 믿을 수 없는 보라색 기운에 둘러싸여 각성하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장탕이 강력한 팔성 선천 속성을 지닌 희귀한 숨겨진 전투직업 마괴전사로 각성했다고 흥분하며 선언했다. 학생들은 명문장씨 가문의 도련님에게는 그런 강력한 각성이 기대되었다며 흥분으로 웅성거렸다. 이 말을 들은 수밍은 차갑고 불타는 증오심으로 미래의 적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아나운서가 학교의 새로운 천재를 축하하는 동안 수밍은 어깨를 톡톡 치는 것을 느꼈다. 그가 돌아보자 교복을 입은 젊고 건강한 지아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얼떨떨한 표정을 보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벅찬 감정에 그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미리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아오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축하하냐고 물었다. 그의 품에서 죽어가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진심 어린 안도감에 가득 차
그는 다시 만나서 정말 좋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아나운서가 다음 학생인 지아오를 불렀다. 놀란 그녀는 무대로 향했다. 그녀는 푸른 에너지로 지지직거리는 거대한 고대 유물인 천계석 비석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닿자 돌에서 거대한 힘의 파동이 터져 나와 그녀를 감쌌다. 충격에 찬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지아오가 강력한 칠성 속성을 지닌 숨겨진 전투 직업 네크로맨서로 각성했다고 선언했다. 다른 학생들은 경악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다. 수밍은 모든 것이 자신이 예측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하며 차분하고 아는 듯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아나운서가 수밍을 불렀다. 그가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지아오는 행운을 빌어주었다.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고 세 번째 숨겨진 직업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수밍 같은 고아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장면은 배경 설명을 위해 전환된다. 이곳은 용국 내의 푸른 행성, 강력한 각성자들이 지배하는 세계다. 수십 년 전 각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18세가 되면 각성자가 되기 위한 의식에 참여한다. 이들은 현실을 바꾸고 막대한 부를 얻는 힘을 소유하여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 힘에는 대가가 따른다. 각성자는 끊임없이 끝없는 도전에 맞서야 하며 사나운 짐승들과 마주하고 무시무시한 몬스터로 가득 찬 던전을 탐험해야 한다. 천계석 비석으로 걸어가면서 수밍은 전생을 회상했다. 그는 고아로서 생활비 보조금과 장학금에 의존했던 것을 기억했다. 첫 번째 각성 의식이 있던 날 그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 당엄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는 갓슬레이어로 알려진 전설적인 직업과 함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구성 선천 속성을 각성했다. 두 번째 삶의 무대 위에 선 지금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각성 유물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늘 모두가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그렇게 하자 거대한 자줏빛과 분홍빛 에너지가 분출하여 하늘의 장관을 연출했다. 아나운서는 이 놀라운 급증이 구성 속성 또는 그 이상의 천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지아오와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경악했다. 수밍은 원래 각성에서 느꼈던 익숙한 룬의 파동을 느낄 준비를 하며 손을 뻗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빛나는 푸른 문양이 그의 가슴에 나타났고 그곳에서 그가 죽을 때 가지고 있던 식물인 역도주환이 나타났다. 그는 반지가 어떻게든 자신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왔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충격받았다. 그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상한 감각이 그의 몸 전체에 퍼졌고 홀로그램 화면이 나타났다. 시스템 알림이 궁극의 갓 슬레이어 클래스 시스템이 그에게 성공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시스템이 그에게 새로운 직업을 부여했으며 그의 각성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전 직업 대신 그는 훨씬 더 위대한 것, 검신이라는 신화급 직업을 부여받았다. 수밍은 신화급 직업의 존재와 방금 받은 새로운 강력한 칭호에 의문을 품으며 완전히 경악한 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수밍의 각성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붉은 에너지는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충격을 받은 아나운서는 어떤 직업이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군중 속에서 학생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했다. 한 명은 만약 그것이 비전투 직업이라면 수밍은 끝장이라고 걱정했다. 탕탕은 이 말을 일축하며 그렇게 강력한 기운을 보면 생활 직업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지켜보는 동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수밍의 에너지 압박감에 그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수밍은 에너지 폭풍 속에서 차분하게 서서 눈앞의 황금 패널에서 나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각성 직업이 전생의 갓 슬레이어와는 다른 검신임을 확인했다. 그가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터치하자 신원 확인 스캔이 완료되어 그가 수밍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상태창이 표시되었다. 그의 직업은 검신이었고 그는 무엇이든 승급시키거나 진화시킬 수 있는 만물 승급이라는 황금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수밍은 경악했다. 그는 황금 재능이 이전에 각성했던 전설적인 구성 직업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임을 깨달았다. 그의 새로운 힘이 갓슬레이어 직업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자 그의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퍼졌다. 새로운 능력을 보고 싶어 그는 스킬 인터페이스를 열었다. 그의 흥분은 충격으로 바뀌었다. 스킬 화면에는 진행 상황이 0으로 표시되고 단 하나의 메시지만 있었다. 각성된 능력이 없습니다. 수밍은 격분했다. 그는 홀로그램 패널을 움켜쥐고 어떻게 황금 등급 재능에 스킬이 하나도 없을 수 있냐고 속으로 소리쳤다. 수밍이 정신이 팔린 사이 군중은 지연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아나운서가 각성을 마쳤는지 물었다. 수밍은 분노에 차 스킬 없는 인터페이스를 쳐다보았다. 신급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각성하고도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시스템이 자신을 놀리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 갑자기 패널에 그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안내를 재개하겠다는 새로운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새로운 안내 문구가 그의 앞에 떠있는 역도 지환으로 그의 주의를 돌렸다. 혼란스러운 그는 빛나기 시작하는 반지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시스템은 신물을 성공적으로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반지가 식별되자마자 시스템 패널이 밝게 빛나고 수밍의 위치에서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하늘로 솟구쳤다. 강력한 충격파가 바깥으로 터져나가 학원장이기도 한 아나운서는 몸을 가눠야 했다. 한계석 비석이 높은 곳에 중앙에 숫자 10이 새겨진 거대하고 빛나는 오색 별이 나타났다. 교장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십성 선천 속성의 상징을 알아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며 수밍이 십성 숨겨진 직업인 소드 마스터로 각성했다고 발표했다. 군중은 혼란에 휩싸여 국가 최고 득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십성 속성의 천재적인 재능에 대해 소리쳤다. 장탕이 경악하여 침묵하는 동안 다른 학생은 장탕의 팔성각성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수밍이 만렙인 십성 속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올해는 학원의 기념비적인 해라고 선언했다. 히든 클래스가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성 속성을 가진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까지 나타났다. 그는 소드 마스터 클래스가 최상급은 아니지만 십성 선천적 재능을 가진 수밍의 미래 잠재력은 무한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보상으로 교장 선생님은 수밍에게 수련 보조 아이템 풀세트를 직접 선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실망의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일부 학생들은 소드 마스터가 최하위 클래스라며 재능 낭비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 클래스가 원거리와 근접 전투를 모두 훈련해야 하고 물리 공격과 마법 공격에 집중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평범한 만능 클래스라서 전형적인 약체 클래스라고 설명했다. 다른 학생들은 그의 불운을 비웃으며 십성 재능이 그런 형편없는 클래스와 짝을 이룬 실망스러운 결과를 조롱했다. 몇몇은 그를 변호하려 애쓰며 충분히 노력한다면 소드 마스터도 믿음직한 딜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밍의 재능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맹수적인 사람들은 같은 결과를 위해 2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초보자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그들을 입 다물게 했다. 무대 위에서 수밍은 그들의 무시하는 말을 엿들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렸고 그의 눈에는 그늘이 졌으며 모두가 자신의 소드 마스터 클래스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군중이 계속 웅성거리는 동안 지아오는 수밍에게 달려갔다. 환한 미소로 그녀는 그를 축하했다. 수밍도 같은 마음을 전했다. 그러자 지아오는 십성 재능을 각성한 것은 대단한 일이니 다른 사람들의 헛소리는 무시하라고 격려했다. 그녀는 소드 마스터 클래스가 초반에는 약할 수 있지만 그의 재능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밍은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그는 이어서 그들의 과소평가가 바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고 지아오는 혼란스러워했다. 아나운서가 다음 학생을 부르자 그들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인 런샤오만이 앞으로 걸어 나오자 군중은 환호했다. 탕탕이 그녀를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아오는 그녀의 인기에 대해 언급했지만 수밍은 침묵을 지켰다. 쳐다보는 대신 수밍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지아오는 혼란스러워하며 그에게 아직 의식이 끝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소리쳤다. 수밍은 뒤돌아보지 않고 관심 없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전생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들었다. 그는 런샤오만이 자신을 이용하다가 주저없이 배신하고 죽였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죽어가면서 했던 맹세를 떠올리며 이 새로운 삶에서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나중에 수밍은 도시를 걸으며 세상이 그의 기억과 변함없어 보인다는 것을 관찰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클래스 외에도 그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완전 은신이라는 스킬을 발견했다. 이 전설적인 스킬은 그의 장비, 클래스, 그리고 다른 스킬에 대한 정보를 숨기거나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그것이 전생에서 가져온 4가지 스킬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깨달음은 또 다른 기억, 즉 빛나는 역도 지환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 신성한 아티팩트가 정말로 시간을 거슬러 자신을 따라왔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밍이 반지를 응시하자 시스템 패널이 다시 밝아졌다. 신성한 아티팩트를 로드하고 있다고 알렸다. 반지가 통합되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수밍은 그의 옛 갓 슬레이어 클래스로부터 일부 스킬을 계승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새로운 클래스가 소드 갓인데 어떻게 전생 클래스의 스킬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상세한 상태 창이 나타나 그의 이름, 수밍, 레벨 1, 그리고 균형 잡힌 기본 능력치를 보여주었다. 그의 클래스는 신화급 월드 유니크 소드 갓으로 확인되었고 그의 재능은 만물 승급이었다. 스킬 섹션에는 이제 갓 슬레이어의 칼날, 완전 은신, 그림자 걸음, 통찰의 눈이라는 4가지 능력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수밍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은 죄가 없지만 보물을 지니면 표적이 된다는 옛 속담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십성 재능은 숨길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신어급 클래스인 소드 갓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감추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두 번째 기회를 잡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과거 경험을 통해 초보자 던전 챌린지가 각성 의식 후 둘째 날에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지식과 스킬로 수밍은 초보자 던전이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목표는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레벨을 올리고 더 좋은 장비를 얻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처음부터 던전의 가장 어려운 보스에게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먼저 괜찮은 무기가 필요했다. 한편 팰리스라는 이름의 고층 빌딩의 호화로운 방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장탕과 런샤오만이 함께 있었다. 런샤오만은 의식이 끝나자마자 이런 곳으로 데려온 장탕을 놀렸다. 짜증이 난 장탕은 수밍이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갔다며 불평하며 의식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런샤오만은 이미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화내지 말라며 수밍이 단지 소드 마스터일 뿐이지만 그의 각성 속성은 엄청나게 높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수밍이 나중에 자신들이 이용할 가치가 충분할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흥미를 느낀 장탕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런샤오만은 교활하게 미소 지으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장탕이 그것을 보자 그의 표정은 짜증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런샤오만은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수밍에게 약간의 미끼를 던지면 그가 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 이전처럼 그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었다. 계획에 따라 수밍은 무기시장이 있는 거대한 고층 빌딩에 도착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무기 상점의 직원이 그를 맞이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그곳이 초보자 던전 시험을 준비하는 새로 각성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몇몇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을 엿들었고 괜찮은 무기를 얻으려면 던전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밍의 주의는 특정 진열대 주위에 모인 군중에게 쏠렸다. 그들은 폭군의 서리 칼날이라고 불리는 빛나는 파란 검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고레벨 대검 클래스 플레이어가 만들었다고 하는 다이아몬드 등급 무기였다. 군중은 몬스터의 피를 얼릴 수 있다는 그 힘에 감탄했지만 많은 어드벤트 코인이라는 가격에 압도당하기도 했다. 그들이 경외감을 표하는 동안 수밍은 혼자서 비웃었다. 그는 전생에서 이 무기가 가짜였고 그것을 파는 상인들이 결국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의 생각은 어떤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는 돌아보니 짧은 회색 머리에 잘 차려입은 여성이 2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수밍인지 물었고 그는 되물어 누구냐고 물었다. 그 여성은 자신을 장안그룹의 부사장인 장난이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명함을 건넸다. 수밍은 명함을 받으며 그녀를 아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장난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장안그룹을 대신하여 오늘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가 부탁 하나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밍이 어떤 부탁이냐고 묻자 그녀는 경호원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사진에는 흰 꽃에 둘러싸여 눈을 가린 채 미소 짓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장난은 그 소녀가 자신의 여동생인 장윈칭이며 그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막 각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각성에 대해 조사했고 그의 십성 재능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의 힘이라면 초보자 던전은 그에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새로 각성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상기시킨 후 자신의 요청을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여동생과 팀을 이루어 그녀가 안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를 원했다. 잠시 후 수밍은 관심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가 걸어가자 장난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그에게 동의한다면 가게에 있는 어떤 무기든 고르라고 제안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제안은 침묵으로 돌아왔다. 격분한 그녀는 운이 좋았을 뿐인 가난한 학생이 어떻게 감히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속으로 생각했다. 장난이 분노하고 있을 때 수밍이 멈춰섰다. 차분한 표정으로 그는 돌아서서 말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는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무기를 가리키며 100만 어드벤트 코인 가치의 가짜 거민 폭군의 서리 칼날을 갖겠다고 선언했다. 장난은 그가 고의로 자신을 갈취하려 한다고 믿으며 격노했다. 그녀는 그가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정말 100만 코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수밍은 단지 그녀가 어떤 무기든 고르라고 제안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녀가 약속을 지킬 의향이 없다면 거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에게 조언 한마디를 건넸다. 그녀의 여동생에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고 전하라고 말하며 부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놀랍게도 장난의 분노는 사라지고 흥미로운 미소로 바뀌었다. 그녀는 수밍이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경호원들과 함께 떠났다. 구경꾼들은 저 학생이 방금 장한 그룹의 권력자들을 가지고 놀았다며 속삭이며 놀라워했다. 그들이 떠나자 수밍의 휴대폰이 수신 메시지로 진동했다. 그가 보니 런샤오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그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다. 그녀는 그가 항상 자신을 좋아했는지 물었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그날 밤 교사 건물 옥상에서 만나자고 했다. 수밍은 자신이 갓슬레이어로 각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런샤오만의 교활한 수법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차가운 재미를 느끼며 주목했다. 목수를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는 만나기로 동의하는 간단한 메시지로 답장했다. 그 일을 처리하고 수밍은 다시 무기를 찾는 데 주의를 돌렸다. 그는 상점 직원에게 다가가 검석이라고 불리는 들쭉날쭉한 바위 같은 물건들이 진열된 것에 대해 물었다. 점원은 이것들이 실버 등급 무기를 낼 확률이 있는 무기석이라고 설명했지만 모든 것이 확률에 기반하며 대부분의 돌에는 최하급 무기만 들어있다고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놀랍게도 수밍은 그녀에게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 구식이 될 실버 무기에 큰 돈을 쓰는 것보다 싼 돌에서 하나를 얻기 위해 도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돌을 보면서 그는 자신에게는 그것이 전혀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돌 안의 데이터를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전생에서 가져온 또 다른 스킬, 통찰의 눈 덕분이었다. 시스템 패널은 이 전설적인 스킬이 그의 눈에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능력을 사용하여 그는 자신 있게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평범한 실버 무기가 수백 혹은 수천 어드벤트 코인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스킬을 이용해 싼 돌에서 하나를 찾는 것은 자신과 같은 가난한 학생에게는 엄청난 가치였다. 수밍이 무기석을 가지고 앉아있자 그의 행동은 다른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들 중 한 명인 금발머리 소녀는 그가 방금 강력한 장한 그룹을 거절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 소년과 그의 두 친구는 비웃으며 수밍에게 다가갔다. 금발 소녀는 그가 쓰레기 무기석을 들고 있는 것을 조롱하며 수밍이 대기업의 공짜 제안을 거절하고 고물 조각에 도박을 한다는 생각에 웃었다. 그들은 수밍을 바보라고 불렀다. 하지만 수밍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 금발 불량배가 양딩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는 전생에서 후배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던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상황이 귀찮아진 수밍은 그들과 좀 놀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침착하게 양딩에게 돌아서서 자신이 들고 있는 돌에서 실버 등급 무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5,000 어드벤트 코인을 걸고 내기를 제안했다. 잠시의 놀란 침묵 후 양딩과 그의 친구들은 수밍이 바보라고 생각하며 폭소를 터뜨렸다. 양딩은 그를 조롱하며 그 돌이 쓰레기일 확률이 99.99%라며 그렇게 돈을 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수밍은 단지 누가 정말로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딩은 신나게 내기를 받아들였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수밍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을 열 것이라고 선언하며 불량배에게 물러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양딩은 그저 웃으며 자신이 곧 빚지게 될 5,000 코인이나 걱정하라고 말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밍은 통찰의 눈을 활성화했다. 그의 시야가 바뀌면서 돌 안에 숨겨진 빛나는 붉은 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자신감 있는 외침과 함께 그는 돌을 깨뜨렸다. 깨진 바위에서 찬란한 붉은 빛이 터져나오며 강력한 검이 튀어나왔다. 양딩, 그의 친구들, 그리고 모든 군중은 수밍이 침착하게 무기의 자루를 잡는 모습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볼 뿐이었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의 새로운 무기인 흑철 진홍 칼날 검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진홍의 흡혈귀라는 특수 접사가 붙은 하급 실버 무기로 몬스터의 피를 흡수하여 사용자를 치유할 수 있었다. 멍한 침묵 속에서 수밍은 새로운 검을 들고 훌륭한 무기라며 감탄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차갑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오늘 밤 런샤오만과의 데이트에 이 새로운 검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양딩과 그의 친구들은 수밍이 돌에서 실버 등급 무기를 뽑아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멍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검을 든 수밍은 무심코 나쁘지 않다며 특히 생명력 흡수 능력이 다가오는 던전 시험에서 힐러의 필요성을 없애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스템 패널은 그 무기가 생명력 흡수 플러스 10%를 가진 실버 등급 흑강검임을 확인해 주었다. 양딩이 공황 상태로 쳐다보자 수밍은 칼날을 그에게 향하며 내기는 내기이며 5,000 어드벤트 코인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패배한 양딩은 돈을 이체했다. 분노하며 떠나면서 그는 이 굴욕을 잊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수밍은 단지 앞으로는 그런 부주의한 내기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상점 직원은 자신들의 돌에서 진짜 무기를 뽑아낸 사람이 몇 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하며 바라보았다. 한 돈을 가지고 수밍은 카운터로 돌아가 칼집을 사려고 5,000 코인이면 충분한지 물었다. 당황한 직원은 충분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는 무기 내구도 손실을 50% 줄여주는 황금 장식의 실버 등급 칼집을 구매했다. 수밍은 그것이 검의 마모를 크게 줄여줄 것을 알기에 만족했다.
그가 칼집에 넣은 검을 들자 무기 현현이라는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할 것인지 묻는 시스템 알림이 떴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웃으며 그는 이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나중에 공원을 걸으며 수밍은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소드가스로 각성한 후 사용 가능한 클래스 스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클래스에는 만물 승급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원초적 재능이 있었다. 이 독특한 재능은 그가 어떤 아이템이든 품질을 한 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주어 그의 신화급 클래스를 그 등급에 걸맞게 만들어 주었다. 검을 들고 그는 이 힘을 시험했다. 시스템 알림이 만물 승급이 활성화되었다고 알렸다. 승급은 성공적이어 진홍의 흡혈귀 효과를 얻었다. 검이 강력한 붉은 기운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알림은 무기의 새로운 상태, 즉 상급 실버 등급의 진홍 흑강검을 표시했다. 진홍의 흡혈귀 능력은 접촉 시 대상의 피를 흡수하도록 강화되었고 몬스터를 죽인 후 30초 동안 모든 능력치에 플러스 하유의 일시적인 부스트를 부여하는 피해 갈증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얻었다. 수밍은 업그레이드에 만족했다. 준비를 마친 그는 다음날 초보자 던전이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숨겨진 무기 현현을 활성화했다. 그날 밤 늦게 수밍은 교사 건물 옥상에 도착했다. 그는 새로운 검을 손에 들고 미래적인 도시 경관을 배경으로 실루엣으로 서 있었다. 런샤오마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녀는 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서 그에게 인사했고 늦었다고 장난스럽게 꾸짖었다. 그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한마디 말도 없이 수밍은 그녀에게 검을 휘둘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공격을 피했고 칼날은 그녀가 있던 콘크리트 난간에 박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수밍은 그녀에게 복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현생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런샤오만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지아오를 안고 있던 그의 죽음의 순간이었다. 런샤오만은 당황하고 화가 났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따지며 자신이 방금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데이트 신청을 한 메시지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좌절하며 소리쳤고 그가 자신과 데이트하고 싶어 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왜 그가 이제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쯔밍은 단지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차갑고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비웃음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고백에 대한 그녀의 말이 맞지만 그것은 전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그들의 관계를 되짚었다. 그는 그녀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였고 자신은 외로운 고아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첫 번째 각성 의식 다음 날을 회상했다. 악담한 그에게 그녀가 다가와 친절한 미소로 괜찮은지 물었다. 그날부터 그는 누군가의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이것은 그의 문자 메시지, 고백, 그들의 로맨틱한 데이트, 그리고 친밀함으로 이어졌지만 그 행복한 과거는 그녀와 장탕이 함께 찍은 사진의 기억, 즉 그녀의 궁극적인 배신의 상징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현재로 돌아와 수밍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소리쳤다. 그는 격렬하게 그녀를 비난하며 장탄과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는 단지 자신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선언했다. 런샤오마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더듬거리며 그의 비난을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수밍은 가차없었다.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그녀가 아주 잘 알 것이며 그녀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가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그녀의 진짜 모습은 허영심 많고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렌샤오만의 평정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집어치우고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네가 뭘 아냐고 물었고 그를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의 재능이 쓸모없었다면 자신과 말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악에 받쳐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모욕한 것을 그녀나 장탕이나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수밍은 그녀의 협박을 무시하는 듯한 냉소로 받아쳤습니다. 그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도발했지만 이 작은 사건이 그녀가 공들여 만든 옥처럼 순수한 대외적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마지막 도발은 그녀를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로 들끓던 그녀는 수밍이 콘크리트에 남겨둔 검을 향해 달려들어 그에게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그를 향해 날아오자 수밍은 그녀의 행동이 전생과 똑같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검이 막 내려치려는 순간 붉은 에너지의 덩굴손이 칼날에서 뿜어져 나와 허공에서 멈추게 했고 렌샤오만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밍은 그녀의 뒤통수 치는 성향을 알기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의 무기인 진홍의 흡혈자 능력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붉은 에너지 덩굴손이 칼날에서 솟아나 렌샤오만을 감쌌습니다. 수밍은 자신의 함정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무기 능력으로 그녀를 겨냥한 순간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덩굴손이 앞으로 쏘아져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망가졌다며 비명을 지르며 고통의 절규를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땅에 쓰러지자 수는 그녀 위에서 차갑게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것이 복수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려던 참에 그녀가 장탕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할 것이라며 소리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수밍은 동요하지 않고 검을 회수해 검은 그의 인벤토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며 장탕에게 가서 준비되면 언제든 자신에게 오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일격이 절연의 표시라고 선언했습니다. 옥상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뒤로 한 채 그는 이 칼날이 한때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애정을 끊어내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학원에서 온 선물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왕 교장에게서 온 것으로 그의 각성을 축하하며 초심자 던전 준비를 돕기 위한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패키지에는 강화 알약 1개, 전투장비 패키지, 그리고 1만 어드벤트 코인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수밍은 교장이 준 강화 알약을 들었습니다. 그는 관대함을 인정했지만 십성 재능에도 불구하고 약한 검사 클래스로 각성한 것에 대한 동정일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즉시 알약을 먹으며 맛이 끔찍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가 황금빛 아우라에 휩싸이자 나쁜 맛은 미쳤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알약은 그에게 체력 플러스 10%과 경험치 100을 주었고 이는 즉시 2레벨로 승급하고 10개의 자유 속성 포인트를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상태창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패시브 재능인 선천천 검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재능은 그가 선천적으로 마음의 검을 형성했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제약을 무시하고 모든 유형의 검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수밍은 역시 십성 재능답게 레벨업만으로도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자신감에 찬 그는 미소를 지으며 초심자 던전에서 모두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포털로 가득 찬 번화한 광장인 현경제일학원의 초심자 던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무리의 학급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클래스를 조롱했던 바로 그 학생들이 이제는 간절하게 팀을 맺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십성 재능과 교장의 선물을 칭찬하며 던전이 간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검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들의 클래스를 제안하며 그의 덕을 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수밍은 그들의 위선에 역겨움을 느끼며 어제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얕보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팀이 있다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말을 엿들은 지아오가 놀라 달려와 언제 팀을 꾸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팀을 맺자고 가장 먼저 요청하기 위해 특별히 일찍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황한 수밍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평범한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녀가 다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가가서 그의 진짜 의도를 속삭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던전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아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은 파란 머리 학생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성 악마 사냥꾼 레인저인 이엔저라고 소개하며 수밍을 자신의 팀에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수밍은 전생의 인저를 알아보고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옌저가 더 퇴근하기 전에 지아오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수밍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가 이미 자신과 팀을 맺었으니 모두 그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엠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사과하고 떠났습니다. 군중이 흩어지자 수밍은 지아오를 고마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든든한지 생각했습니다. 수밍은 지아오와 함께 서서 시계를 흘끗 보며 던전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때마침 거대한 파란색 포털이 소용돌이치며 생겨났고 제127회 초심자 던전 도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포털에서 왕 교장의 홀로그램 방송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잠에서 깬 듯한 모습으로 그는 늦잠을 잔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의무적인 하루짜리 시험의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사전 등록되었고 안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그는 생존 확률을 높이고 그날 안에 도전을 완료하기 위해 팀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교장이 말하는 동안 지아오는 수밍을 돌아보았지만 그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왕 교장은 공식적으로 던전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한 인물이 다른 학생들을 지나쳐 호털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군중은 충격에 휩싸여 누군가 이미 들어갔다고 소리쳤고 곧 그 단독 도전자가 십성 학생인 수밍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던전에 들어서자 수밍은 향수에 젖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생에서 두려우면서도 흥분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강력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초심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던전이 위험과 기회의 장소이며 나가려면 일반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보상을 위한 더 높은 난이도의 방법도 암시했습니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수밍은 자신의 새로운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도전을 선택하고 던전의 궁극적인 숨겨진 보스를 처치할 것입니다. 그는 시스템에서 F급 구역인 경로의 헤일 숲으로 확인된 무성한 달빛 정글에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초심자 던전의 지도가 매년 바뀐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 위치가 전생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성 지점이 모든 도전자에게 무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로 계획을 즉석에서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마주칠 몬스터들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예측 불가능성을 더했습니다. 수밍이 탐험을 시작하자 그는 곧 강력한 적과 마주쳤습니다. 머리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고 위협적인 얼굴이 새겨진 거대한 지각 있는 나무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생의 경험으로 이 괴물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덩굴을 사용해 목표물을 불타는 아가리 속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모든 몬스터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겨진 보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런 어려운 적들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로를 표시하는 홀로그램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뛰어든 이유가 자신에게 유리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구조를 정찰하고 숨겨진 보스를 소환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도는 매년 바뀌었지만 그는 보스전을 유발하는 기본 전략은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학생들이 도착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모으기 어려워지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운 그는 울창한 숲을 뛰어다니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얼마 후 오전 7시 30분 또 다른 학생 그룹이 던전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색 머리의 소녀와 그녀의 두 남성 팀원이 조용한 공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근처에 다른 도전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지역이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소녀가 나무에서 소리를 듣고 팀에 알리자 그들의 안도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마침 다른 학생이 나뭇잎을 뚫고 추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앙치를 든 소년이 그들 근처에 착지하며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새로 도착한 팀은 추격의 원인이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두 마리의 거대한 괴물쥐라는 것이 밝혀지자 충격에 빠져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에 굶주린 쥐들을 알아본 학생들은 용기를 잃고 공황 상태에 빠져 흩어져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으로 돌아오자 시험의 위험이 명백해졌습니다. 오전 7시 31분 포털 위에 실시간 보고서가 떠올라 3명의 도전자가 피에 굶주린 쥐들에게 잡아먹혔다고 알렸습니다. 사망한 학생 중 가장 강력한 자는 육성 니다듀오였습니다. 아직 팀을 구성하려던 지아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육성 학생이 그렇게 빨리 쓰러진 것에 놀란 그녀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다며 모두에게 팀 구성을 서두르라고 긴급히 외쳤습니다. 한편 경로의 헤일 수반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쫓기던 파란 머리 소녀는 이제 혼자 부상당한 채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팀원들과 헤어졌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가 방향을 잡으려 할 때 새로운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삐를 올려다보자 나무에 앉아있는 거대한 유인원 같은 괴물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생물은 땅으로 내려왔고 빛나는 붉은 눈으로 아기를 품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공포에 마비된 소녀는 거대한 짐승이 자신을 향해 뛰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누군가 구해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갑자기 붉은 빗줄기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수밍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진홍빛 흑강검이 유인원 괴물을 베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초심자 던전 시험은 학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새로 각성한 자들은 흩어지고 압도당하자 공황에 빠졌습니다. 한겁에 질린 학생은 시작하자마자 5레벨 엘리트 P의 굶주린 불곰을 만난 자신의 불운을 한탄했습니다. 그의 한탄은 그가 짐승에게 잔인하게 꿰뚫리면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혼란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숲 전체에서 다른 학생들은 2레벨 늪 사냥꾼이나 3레벨 추적견과 같은 생물로부터 도망쳤고 많은 이들이 같은 치명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순간이동 지점이 몬스터 무리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오지 않는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절박한 보고들로 통신 채널이 넘쳐났습니다. 대학살의 한가운데서 지아오는 팀원들의 싸늘한 시신에 둘러싸인 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슬픔과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팀원들이 숨으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떨면서 키 큰 풀숲에 쓰러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지 겨우 30분이 지났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아 신입생 중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숲의 다른 곳에서는 하늘색 머리 소녀가 거대한 유인원 괴물에게 몰려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짐승이 그녀에게 달려드는 순간 빠른 검격의 연속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수밍은 흐릿한 움직임으로 나타나 겁에 질린 소녀를 뛰어넘어 그녀와 짐승 사이에 우아하게 착지했습니다. 소녀는 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단 한 방에 괴물을 죽였다고 생각하며 경외심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하며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그가 유명한 십성 학생 수밍인지 물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밍은 차분한 미소로 그녀에게 단지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괴물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밝히며 두 번째는 구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파란 머리 소녀는 괴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돌아보니 위협적인 그림자가 그녀 뒤에서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공황에 빠진 그녀는 지원군을 데려오겠다고 선언하고 목숨을 걸고 달리며 수밍에게 버티라고 소리쳤습니다. 짐승과 단둘이 남은 수밍은 침착하게 통찰의 눈을 활성화했습니다. 시스템 패널은 몬스터의 정체가 변이된 유인원 왕으로 높은 힘과 체력을 가졌지만 민첩성은 매우 낮은 3레벨 흉포한 짐승임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변이된 몬스터라는 것을 깨달은 수밍은 왜 자신의 등급 무기의 직격을 맞고도 살아남았는지 이해했습니다. 변이된 유인원 왕은 회복하여 공중으로 뛰어올라 거대한 주먹을 강력하게 내리쳤지만 수밍은 쉽게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는 몬스터의 속도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비웃으며 그것과 겨루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생에서 물려받은 기술들을 떠올리며 그는 세 번째 기술인 은신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스템 알림은 이 기술이 속도를 50% 증가시키고 활성화된 동안 모든 공격에 완전히 면역이 되며 타겟팅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속 기술이지만 많은 체력을 소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눈부신 청록색 에너지가 수밍을 감쌌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혼란스러워하는 유인원 왕 바로 뒤에 나타나 뒤에 있다고 도발했습니다. 괴물은 포효하며 공격하기 위해 돌아섰지만 수밍은 다시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균형을 잃고 취약해진 짐승을 내려다보며 수밍은 시합이 지루하고 일방적이라며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변이된 유인원 왕은 충격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공격을 준비하자 수밍의 실루엣이 겁에 질린 눈에 비쳤습니다. 장난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수밍은 몬스터를 반으로 가르는 파괴적인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즉시 그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몬스터의 몸이 데이터로 분해되면서 전리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급 브론즈 단일 100의 기술 두루마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는 적의 잔해 위에 서서 비록 낮은 등급의 기술이지만 초심자 던전에서는 괜찮은 발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눈부신 황금빛에 휩싸였고 그의 앞에 거대한 퍼스트 블러드 칭호가 나타났습니다. 이 레벨 검사가 헤일의 숲 첫 키를 달성하여 퍼스트 블러드 칭호를 획득했다는 던전 전체 공지가 방송되었습니다. 던전 곳곳에서 고군분투하던 학생들은 그 알림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상으로 모든 플레이어에게 작은 치유 물약이 주어졌습니다. 한 부상당한 소녀가 손에 나타난 물약을 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생들은 신비한 검사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즉시 그것이 십성 학생인 수밍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른 검사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모두 그 업적이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공터로 돌아온 수밍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공개 칭호 시스템을 완전히 잊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업적을 숨기기 위해 완전 은폐 기술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며 더 조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또한 30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단 한 마리의 몬스터를 죽인 첫 번째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가 숲속 깊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텀블에서 3레벨 다이어 울프 무리가 나타났고 그들의 녹색 눈이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수밍은 늑대들이 레벨업에 가장 좋은 몬스터 중 하나임을 알아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새로 얻은 검 기술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고유 재능인 만물 승천을 사용하여 유인원에게서 얻은 브론즈 기술 두루마리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시스템은 기술 승화를 촉발시켜 그것을 새롭고 더 강력한 능력으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는 하급 실버 기술인 발도 배기를 획득했는데 이는 검을 칼집에 넣고 집중력을 모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파괴적인 일격을 가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다이어 울프들이 울부짖자 수밍은 그의 새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푸른 에너지 파동이 돌격하는 무리에게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파괴적인 힘으로 다이어 울프들을 찢어발겼습니다.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광경 속에서 수밍의 발도 배기는 무리 전체를 참수하고 베어버렸고 매킬마다 폭포수 같은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그는 이제 조용해진 공터에 홀로 서 있었고 땅에는 적들의 잔해가 널려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9레벨에 도달하고 굶주린 늑대의 전설 칭호를 획득했다는 시스템 알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장거리 발도술 스타일의 배기를 사용하는 전략이 이 낮은 레벨의 몬스터들을 사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다시 그 기술을 시연하며 검을 칼집에 넣고 의도를 집중했습니다. 그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다음 목표물을 조준한 후 결의에 찬 표정으로 또 다른 강력한 휘두름을 날렸습니다. 두 번째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내려와 또 다른 늑대 무리를 쓸어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공격이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수밍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력한 배기는
갑자기 연기와 불꽃 속에서 튕겨나갔습니다. 혼돈 속에서 새롭고 훨씬 더 큰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이족보행 늑대 괴물로 시스템에 의해 10레벨 늑대왕 우두머리로 확인되었으며 순수한 아기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스밍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레벨업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이제 막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던전이 열린 지 1시간 후 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반격하기로 결심하고 포털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의 주력 부대에 힘입어 새로 결성된 파티들이 몬스터 무리에 맞서 반격하기 시작하자 반격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팀 중 하나는 필사적인 전투에 휘말렸습니다. 파란 머리 학생이 앞으로 뛰어들어 거대한 변이 된 쥐 같은 괴물을 베어 쓰러진 팀원을 구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는 킬로 인한 경험치 세례를 받으며 충격과 안도감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들이 변이 된 들쥐를 물리쳤음을 확인했습니다. 팀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주력 부대가 도착하고 치유 물약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 학생은 마침내 레벨업하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축하 행사는 새롭고 놀라운 던전 전체 공지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시스템 방송은 또 다른 퍼스트 블러드 칭호가 획득되었음을 알렸고 이번에는 리더 몬스터를 처치한 것이었다. 그 공지 내용은 던전 안의 모든 학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플레이어는 레벨 9의 어부였다. 보상은 리더 중의 리더라는 칭호였다. 불신의 속삭임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은 어부와 같은 비전투 생활 직업을 가진 플레이어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하물며 이미 레벨 9에 도달했는지 의문을 품었다. 장면은 10분 전으로 돌아가 신비한 어부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는 바로 늑대왕 리더와 싸우기 전에 완전 은신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직업을 위장한 수밍이었다. 전투는 치열했다. 수밍의 강력한 참격이 늑대왕에게 내리꽂혔지만 그 짐승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민첩하여 공격의 모든 힘을 간신히 피했다. 회피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여전히 적중하여 피투성이 상처를 남기고 몬스터의 체력바를 깎아내렸다. 굴하지 않고 수밍은 엄청난 속도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짐승을 도발하며 자신의 상대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환생자라고 선언하며 검을 마지막 결정타로 내리쳤다. 시스템 알림이 그의 승리를 확인해 주었다. 그는 은빛 등 늑대왕을 처치하고 경험치 500점을 얻어 레벨 10으로 올랐다. 또한 스킬 숙련도를 높이고 귀중한 전리품인 철제 발톱뼈와 늑대왕의 심장을 획득했다. 이 승리로 던전 전체에 리더 중에 리더 공지가 발동되었다. 한편 숲의 다른 곳에서는 양딩과 그의 두 친구도 늑대 무리와 잔혹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지치고 피투성이가 된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몬스터를 물리쳤다. 양딩의 팀원 중 한 명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리더 중의 리더 칭호에 대한 던전 전체 보상인 공격력 강화 주문서가 제때 도착해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는 그 칭호를 얻은 신비한 레벨 9 어부에 대해 언급했다. 이 말을 들은 양딩은 좌절감에 폭발했다. 그는 비전투 생활 스킬 직업을 가진 플레이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레벨을 올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는 자신과 같은 전투 플레이어에 대한 개인적인 조롱이라고 느꼈다. 그러고는 자신의 값싼 마체테에 대해 맹렬히 불평하며 수밍이 자신의 돈을 사기쳤다고 비난했다. 속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실버 등급 무기를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수밍의 운이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양딩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고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쓸모없다고 맹렬히 비난하며 자신이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소리쳤다. 그는 그렇게 많은 늑대를 죽였음에도 공유된 경험치로는 겨우 레벨 2에 도달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완전히 호구가 된 기분이라고 불평했다. 그의 분노는 다시 수밍에게로 향했고 그는 분노로 들끓으며 던전에서 수밍을 만나면 그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다. 친구들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양딩은 그저 경멸하듯 비웃었다. 한편 이제 레벨 10이 된 수밍은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새로운 시스템 창을 살폈다. 그것은 레벨 10에 도달하여 1차 전직 퀘스트가 발동되었음을 축하하는 알림이었다. 퀘스트 내용은 그의 현재 상황에 따라 무작위로 선택될 것이었다. 수밍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다. 그는 초보자 던전을 떠난 후에야 레벨 10에 도달했던 전생을 떠올렸다. 이 때문에 그의 무작위로 생성된 전직 퀘스트는 그가 완료할 수 없는 훨씬 높은 레벨의 던전에 맞춰졌다. 그는 레벨 15까지 노가다를 해야만 시도할 수 있었고 이는 보상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 굳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그는 이번 생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다. 초보자 던전 안에 있는 동안 레벨 10에 도달함으로써 그의 퀘스트는 현재 위치에 맞춰질 것이었다. 그의 예상대로 새로운 알림이 그의 임무를 알려주었다. 성난 파도, 숲에 있는 엘리트 몬스터, 붉은 바위 동굴의 수호자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이 훨씬 쉬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수밍은 자신의 1차 전직 퀘스트가 사실상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새로 얻은 모든 속성 포인트를 민첩 능력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하자마자 놀라운 모상과 함께 또 다른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의 민첩 속성이 100의 문턱을 돌파한 것을 축하하며 그의 검신 직업에서 새로운 하급 플래티넘 패시브 스킬인 검술의 대가를 부여했다. 이 강력한 능력은 모든 레벨 및 능력치 요구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종류의 검이든 장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장면은 슈안징 제1아카데미의 회의실로 전환된다. 한 조수가 왕 교장에게 주변 도시들의 최상위 성적 학생들의 홀로그램 순위표를 보여주었다. 교장은 자신이 큰 기대를 걸었던 10성 학생인 수밍이 목록에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조수는 수밍의 검사 클래스가 초반에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지만 그가 상위 500위 안에조차 들지 못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인정했다. 그들의 토론은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성이 난입하면서 중단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슈안징시의 부시장인 랜들링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교장이 유망한 10성 학생에 대해 말했지만 데이터에는 그가 순위표에 없다고 말하며 격분했다. 왕 교장은 설명하려 했지만 부시장은 그가 명망 높은 천타 평의회의 자격 토큰을 더 얻기 위해 수밍의 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 그의 아카데미에서는 닌저와 장탕만이 진정한 잠재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저조한 성적 때문에 그녀는 아카데미의 자격 토큰을 3개에서 단 2개로 줄였다. 그녀는 만약 올해도 아카데미가 최하위를 기록하면 내년에는 토큰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밖으로 뛰쳐나갔다. 충격에 빠진 왕 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2개의 토큰을 들고 있었다. 그는 천타 평의회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밍이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추가 자리를 확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수밍이 최선을 다해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편 성남 파도 숲으로 돌아온 수밍은 붉은 바위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지도를 확인하여 이곳이 자신의 전직 퀘스트를 위한 올바른 장소임을 확인하고 오는 길에 더 이상 몬스터를 만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그는 어두운 동굴 안을 들여다보며 전생에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수밍은 조심스럽게 붉은 바위 동굴로 발을 들였다. 그가 발을 들여놓자마자 한 생물이 그의 앞에 내려 찍으며 기습했다. 그것은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작은 파란 피부의 몬스터로 레벨 6의 금캐는 고블린으로 확인되었다. 고블린은 아기를 품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이 소리를 내기도 전에 수밍은 행동에 나섰다. 그는 동굴 전체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전에 그 생물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엄청난 속도로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빠른 처치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시스템 알림이 그가 고블린 동굴 경계심을 유발하여 특별한 고블린 모드를 활성화시켰음을 알렸다. 수밍은 이에 깜짝 놀랐고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전직 퀘스트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긴장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고블린 무리가 나타나 붉은 눈을 위협적으로 빛내며 그에게 돌진했다. 시스템은 그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며 붉은 바위 동굴 안의 모든 고블린이 이제 그에게 지속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별도의 창에서는 고블린 모드가 게으름, 지저분함 또는 탐욕과 같은 행동 상태라고 설명했다. 필사적인 전투에 내몰린 수밍은 무리를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개별 고블린의 레벨은 높지 않지만 그들의 엄청난 숫자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굴 깊숙이 후퇴하면서 그는 자신의 무기 내구도가 이렇게 긴 싸움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고블린 무리와 싸우던 수밍은 갑자기 어둠 속에서 훨씬 더 큰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대한 엘리트 고블린이 거대하고 빛나는 무기를 들어올렸다. 거대한 몬스터가 뛰어올라 강력한 일격으로 무기를 내리쳐 수밍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조직적인 함정이었다. 수밍이 공중에 떠있는 동안 고블린 궁수들이 그림자 속에서 조준했다. 화살 세례가 그에게 쏟아졌고 몇 발이 그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혔다. 착지하면서 그는 고블린들이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이며 가장 취약한 순간에 자신을 공격할 줄 안다는 것을 인정했다.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가 착지하는 순간 단검을 든 2마리의 고블린이 위에서 그를 덮쳤다. 그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끊임없는 압박은 그를 지치게 했다. 그는 자신의 만화가 너무 빨리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강력한 신성 그림자 밝기 스킬을 더 이상 오래 사용할 여유가 없었다. 이제 고블린들과 그들의 강력한 엘리트 리더에게 둘러싸인 수밍은 상황의 어려움을 이해했다. 강력한 초반 스킬이 없는 플레이어에게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었다. 정면 돌파가 통하지 않는다면 더 유연해져야겠다고 결심하자 자신감 있는 미소가 나타났다.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며 그는 동굴 벽을 이용해 무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뛰어오르며 존중의 의미로 먼저 피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블린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후퇴에 혼란스러워했다. 이제 큰 바위 뒤에 숨은 수밍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수색하는 몬스터들을 지켜보며 함정을 펼칠 준비를 했다. 은신처에서 수밍은 함정을 발동시켜 고블린들 위 높은 선반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검에서 거대한 에너지 참격을 발산하며 그들에게 선물이 있다고 선언했다.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무리를 꿰뚫고 지나가며 작은 고블린들을 산산조각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수밍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았다. 부지대를 확보함으로써 그는 발도술의 장거리 이점을 이용해 적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는 공격을 계속하여 남은 작은 고블린들을 쓸어버리는 또 다른 참격을 날렸다. 그는 학살의 현장 한가운데 우아하게 착지했다. 현장은 이제 고요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엘리트 고블린 리더는 자신의 부대가 순식간에 전멸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수밍은 체력 바가 위태로울 정도로 낮은 부상당한 몬스터에게 침착하게 다가가 이제 너만 남았다고 알렸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전투는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동굴 입구 밖 양딩의 친구 중 한 명이 키 큰 풀 속에 숨어 있었다. 그는 리더에게 동굴 안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다. 양딩은 누가 그렇게 일찍 레벨 7 이상의 지역에 도전할 만큼 어리석겠냐며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지만 그의 친구는 들은 발을 고집했다. 갑자기 양딩도 동굴 입구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자 표정이 바뀌었다. 그와 그의 친구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형체를 보며 누가 이토록 위험한 곳에서 몬스터를 사냥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 형체가 밖으로 나오자 양딩의 얼굴은 불신으로 굳어졌다. 그는 바로 너덜너덜하지만 승리한 모습의 수밍이었다. 수밍은 덤불 속의 무리를 발견하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들의 과거를 모르는 수밍은 그저 아슬아슬했다고 언급한 자신의 1차 전직 퀘스트를 회상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제 레벨 11이었다. 그의 생각은 등 뒤에서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중단되었다. 원한에 사로잡힌 양딩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수밍은 힘들이지 않고 우아하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서투른 공격을 피했다. 양딩은 자신의 기습이 너무 쉽게 실패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격분한 그는 두 친구에게 수밍을 포위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친구들의 지원을 받으며 양딩은 수밍과 마주섰고 그날 그에게 큰 손실을 입혔으며 그의 불운이 이 던전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수밍은 지루하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들 세 명을 쳐다보았다. 양딩은 이제 무섭냐고 물으며 그를 조롱했다. 수밍은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진심으로 누구냐고 물었다. 양딩은 수밍이 자신을 기억조차 못한다는 사실에 굴욕감을 느끼며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수밍이 자신에게서 5,000 어드벤트 코인을 땄던 것을 잊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분노에 휩싸였다. 좌절감에 소리치며 양딩은 친구들에게 공격을 명령했고 그들 3명은 앞으로 돌진했다. 수밍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단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힘을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검을 들어올리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스킬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라고 결정했다. 비웃으며 수밍은 검을 소환했고 검은 소용돌이치는 붉은 에너지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스킬인 검제어를 발동했다. 칼날은 앞으로 쏘아져 놀라운 속도로 휘두르며 스스로 공중을 날았다. 양딩과 그의 친구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염력으로 조종되는 검이 붉은 빛의 섬광 속에서 그들을 베고 지나갔다. 3명의 불량배는 날아가 버렸고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져 순식간에 패배했다. 수밍은 자신의 새로운 힘을 과시한 것에 만족하며 미소를 지었다. 땅에 쓰러져 부상당한 양딩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는 그 기술이 검 제어임을 알아보고 충격의 말을 더듬으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었다. 칼날이 위협적으로 소용돌이치자 그는 검 제어는 검사가 훨씬 나중에나 배울 수 있는 고급 스킬이라고 소리쳤다. 마음속으로 수밍은 그 능력의 진정한 기원을 떠올렸다. 그는 엘리트 고블린을 물리친 후 검 제어 스킬 스크롤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유한 재능인 만물 승급을 사용해 낮은 등급의 스크롤을 사용 가능한 스킬로 업그레이드했다. 그는 그 결과에 만족했다. 스킬이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라는 대외적인 이미지에 완벽하게 부합하여 자신의 진짜 신화 등급 직업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더 가치 있는 상으로 향했다. 1차 전직 퀘스트를 마친 후 그는 최종 보상 상자에서 숨겨진 장소 설계도를 받았다. 패배한 적들 위에 서서 그는 황금빛 홀로그램 화면에 신비한 설계도를 열었다. 내용이 드러나자 수밍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사라지고 완전한 충격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숨겨진 설계도의 내용은 수밍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숨겨진 보물의 좌표는 붉은 바위 동굴 2부에 있었다. 그는 왜 같은 동굴로 돌아가야 하는지 궁금해하며 즉시 짜증이 났다. 지도에 있는 이상한 부제를 읽자 그의 혼란은 깊어졌다. 고블린, 상어, 그리고 삶이라는 말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한편 오전 11시 30분 숲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3명의 소녀로 이루어진 팀이 거대한 몬스터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이제 레벨 7이 된 소녀 중 한 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성공이 칠성 팀원이자 연두색 머리의 펜페지라는 소녀 덕분이며 그녀가 싸움을 이끌었다고 인정했다. 전투가 끝나자 한 팀원이 신나게 전리품을 나누러 달려갔다.
펜페지는 남은 팀원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소녀는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잠시 후 펜페지의 표정은 충격으로 변했다. 그녀는 혼란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방금 전리품을 챙기러 갔던 다른 팀원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었다. 펜페지가 공터를 훑어보자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몬스터의 시체는 사라지고 있었지만 친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팀원은 바로 1초 전까지 거기 있었고 그들은 이미 그 지역의 모든 몬스터를 처리했다.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싸운 흔적도 없었다. 그때 펜페지의 눈이 끔찍한 깨달음이 떠오르는 듯 순전한 공포로 커졌다. 날카로운 공포의 비명이 숲을 울렸다. 수밍이 획득한 황금 설계도는 고블린의 삶이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몬스터 도감 항목을 드러냈다. 그것은 고블린들이 어떻게 족장과 주술사의 지도를 받으며 어두운 곳에서 부족을 이루어 사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시스템은 높은 번식률을 유지하기 위해 고블린들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암컷 생물을 포획하며 여학생들을 납치하는 끔찍한 이미지로 설명했다. 수밍은 이 시간대의 고블린들의 변태적인 본성에 충격을 받아 혐오감에 움찔했다. 떨쳐버리고 그는 설계도의 좌표를 따라갔다. 곧 알림이 그가 위치에 도착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빽빽하고 조용한 숲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혼란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설계도는 붉은 바위 동굴 2부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굴은 보이지 않아 좌표가 틀렸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는 침묵 속에 서서 퍼즐을 풀려고 애썼다. 그러자 짙은 안개가 몰려와 그의 시야를 가렸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수밍은 통찰의 눈 스킬을 활성화했다. 그의 시야는 날카로워져 환상을 꿰뚫었다. 그는 이전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쥐 같은 몬스터를 발견했다. 그 생물은 발각된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이것을 본 수밍은 속임수를 이해했고 그의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나타났다. 그는 붉은 바위 동굴 2부라는 이름이 도전자들로 하여금 물리적인 동굴을 찾게 하려는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입구는 동굴이 전혀 아니라 몬스터가 지키는 교묘하게 숨겨진 환상이었다. 환상을 밝혀낸 수밍은 진짜 입구가 지하 동굴임을 깨닫고 숨겨진 구멍으로 뛰어내렸다. 내려가면서 그는 아래에 불을 보았고 고블린들이 입구를 숨기기 위해 영리하게 연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큰 동굴 안에 안전하게 착지했고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그는 외로운 고블린 정찰병을 발견하고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고블린 한 마리만 죽여도 고블린 모드가 발동되어 소굴의 경보를 울릴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오직 보물을 위해 왔으며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자 그는 펜페지의 생명 없는 시신을 발견했다. 수밍은 그녀가 연기 함정에 빠진 후 기습을 당했음이 틀림없다고 깨달았다. 그는 그 생물들이 몬스터 도감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악하다고 생각하며 혐오감에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는 더 안쪽에서 절박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는 짧은 보라색 머리의 또 다른 여학생이 여러 고블린에게 궁지에 몰린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수밍의 마음속에 실용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보물찾기를 더 쉽게 하기 위해 그녀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는 그녀가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은 그녀 자신의 잘못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녀를 죽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가 그녀를 버리기로 결심한 순간 소녀는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간청을 하며 누군가 자신을 구해준다면 큰 보상을 하겠다고 애원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언니가 장안그룹의 부사장이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수밍은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고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그 순간 고블린들이 겁에 질린 소녀를 덮치려 달려들었다. 고블린들이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수밍이 끼어들었다. 그는 검을 날렸고 검은 붉은 참격이 되어 허공을 가르며 나라가 땅에 박히면서 몬스터들을 뒤로 날려버렸다. 그는 기절한 괴물들을 뛰어넘어 장윈칭의 곁으로 갔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수밍은 검제어 능력을 활성화했다. 그는 검을 회수했고 검은 발검 배기를 준비하며 강렬한 붉은 에너지로 빛났다. 그는 공격을 펼쳐 거대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빛의 폭발이 그 지역을 뒤덮었다. 그의 계획은 이전에 읽었던 내용에 기반한 것이었다. 고블린은 강한 빛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알고 있던 수밍은 충격에 빠진 장윈칭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며 달리라고 말했다. 그는 고블린을 한 마리도 죽이지 않는 한 섬광이 고블린 모드를 발동시키거나 소굴에 알리지 않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안전한 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달렸다. 수밍은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이론이 맞았음을 확인했다. 방향을 잃은 고블린들은 그들을 쫓아오지 않았다. 뒤쳤지만 안전해진 장윈칭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고 자기소개를 했다. 그때 수밍은 그녀의 언니가 보여줬던 사진을 기억해내고 이 아이가 장란의 여동생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수밍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지나가던 길이었다며 그녀의 감사를 차갑게 무시하고 돌아서기 시작했다. 장윈칭은 재빨리 그를 부르며 보상을 제안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강력한 언니를 언급했다.
수밍은 장윤칭의 제안을 차갑게 끊어내며 보상 얘기를 하기 전에 던전에서 살아나갈 걱정부터 하라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자 그는 이미 한 번 구해줬으며 그녀의 약함은 자신을 늦출 뿐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의 거친 말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보물 지도를 확인했을 때 그녀가 따라온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지도 위에 빛나는 지점을 가리키며 보물이 바로 저기에 묻혀 있다고 선언했다. 장윤칭이 고블린들이 아직도 따라오는지 초조하게 물으며 망을 보는 동안 수밍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찾았다고 외쳤다. 그는 커다란 등급 상자를 파냈다. 그는 이것이 초심자 던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만물 상승 특성을 사용해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었다. 그가 스킬을 발동하자 상자는 눈부신 황금빛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장윤칭은 경악했다. 수밍은 변한 전리품을 들어 보이며 이제 하급 황금 등급 전리품 상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상자들이 강력한 아이템, 스킬 또는 장비를 얻을 확률이 높은 복권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그는 어떤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상자를 열었다. 장윤칭은 상자 안에서 밝은 빛이 터져나오자 경외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화려한 황금 견갑과 황금 두루마리, 두 개의 아이템이 나타났다. 알림창이 그의 전리품인 그림자 흐름 세트의 일부와 영혼 치유사 스킬 두루마리를 알려주었다. 수밍은 황금 상자에서 얻은 보상을 살펴보았다. 그의 처음의 흥분은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다. 갑옷 세트는 좋은 발견이었지만 그는 플래티넘 등급의 영혼 치유사 스킬 두루마리가 자신의 직업과 전혀 맞지 않아 쓸모없다고 불평했다. 그의 좌절을 본 장윤칭은 아마 자신이 근처에 있어서 두루마리가 나타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밍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각성 직업이 칠성 영혼 치유사라고 밝혔다. 이 폭로에 수밍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직후 시스템 알림이 장윤칭이 그의 팀에 합류했고 그가 이제 팀 리더라고 알렸다. 한편 던전의 다른 곳에서는 더 어두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 학생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시스템 창에는 살인자의 목표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50명의 다른 플레이어를 죽여야 하는 1차 전직 퀘스트였고 현재 처치 수는 33명이었다. 희생자를 쓰러뜨린 후 무진 학원의 학생인 살인자는 가학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음 목표를 불렀다. 그 목표는 지아오였다. 살인자는 약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길밖에 없다며 이제 그녀 차례라고 선언했다. 피로 얼룩진 채 분노한 지아오는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고 반격하기 위해 해골 전사를 소환했다. 던전의 혼란은 곳곳에 퍼져 있었다. 오후 12시 30분 땅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겁에 질린 지아오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다. 간신히 탈출한 그녀는 가파른 절벽을 필사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작은 턱을 찾아 숨어 조심스럽게 밖을 살피며 잔혹한 시련에서 살아남으려 했다. 지아오가 절벽 턱에 숨어 있는 동안 무진 학원에서 온 살인 학생은 아래 지역을 배회했다. 그녀의 자맹 시도는 발이 미끄러져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실패했다. 살인자는 고개를 번쩍 들어 그의 날카로운 눈은 즉시 그녀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엄청난 속도로 그는 절벽을 뛰어올라 충격에 빠진 지아오 바로 앞에 착지했다. 그는 즉시 그녀를 조롱하며 큰 칼을 휘둘러 공격했다. 지아오는 강력한 일격을 간신히 피했지만 공격에 스쳐 상처를 입었다. 살인자는 좁은 턱에 우아하게 착지하며 그녀 같은 계집애가 자신의 사냥을 이렇게 오래 버텨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조롱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고 말했지만 어느 정도 실력은 있다며 아마 현경 학원이 완전히 쓰레기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거라고 인정했다. 분노하고 다친 지아오는 이웃 무진 학원 학생인 그가 왜 자신들의 던전에 와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지 따져 물었다. 가학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 학생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며 레벨 10 전직 퀘스트가 다른 플레이어 50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아오는 경악과 불신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살인자는 자기 도시의 던전에서는 그런 난동을 부릴 수 없어서 개인 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으로 왔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잔인하게도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여러 도시 중 가장 약한 자신의 학원을 탓하라고 말했다. 그녀의 학교를 짜기 좋은 무른 홍시에 비유하며 그는 다시 그녀에게 돌진했다. 필사적으로 지아오는 공격을 가로막기 위해 해골 전사를 소환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살인자는 그녀의 초급 해골 장난감을 조롱하며 강력한 일격으로 소환수를 2동강 냈고 이제 무방비 상태인 지아오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계속했다. 무진 학원 학생은 지아오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며 혈도비참이라는 강력한 회전 붉은 공격을 펼쳤다. 치명적인 검이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어디선가 녹색 화살이 날아와 그 일격을 가로막았다. 살인자는 좌절하며 포효했고 누가 방해했는지 따져 물었다. 나무들 사이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나타났다. 리더인 인저가 지아오를 부르며 자신들이 엄호하겠다고 말했다.
옌저가 빛나는 활을 들고 준비하는 동안 지아오는 자신을 도우러 온 동급생들을 알아보았다. 한편 숲의 다른 곳에서는 정오 12시에 수밍이 수집한 보물 조각을 시스템에 제출하여 목표를 완료했다. 시스템 알림이 즉시 그의 1차 전직 퀘스트가 완료되었으며 1차 전직 검신으로 승급했음을 알렸다. 승급은 엄청난 힘의 상승을 가져왔다. 모든 능력치 플러스 증가, 신화 근원 검체 특성의 효과 강화, 그리고 검술의 위력, 속도, 숙련도가 2배로 증가했다. 이제 훨씬 강해진 수밍은 던전에 숨겨진 보스에게 도전할 계획에 새로운 자신감을 느꼈다. 그는 장윈칭에게 돌아서서 영혼 치유사 스킬 두루마리를 건네주었다. 알림창은 그녀가 성공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했고 새로운 능력을 배우자 밝은 빛이 그녀를 감쌌다. 스킬의 세부 정보가 시스템 창에 나타났다. 영혼 버프, 상급 플래티넘 스킬. 발동 시 영혼력을 소모하여 팀원 전체가 얻는 경험치를 무려 200% 증가시킨다. 수밍과 장윈칭 둘 다 완전한 충격에 빠졌다. 수밍은 그녀가 무작위로 신급 레벨링 스킬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엄청난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엄청난 기회를 보자 수밍의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장윈칭을 가리키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초신자 던전을 완료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녀의 이전 요청에 동의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결정에 매우 기뻐했다. 장윈칭은 기뻐하며 혼자서 고블린 동굴에 맞설 만큼 용감한 플레이어가 언니가 고용한 용병들보다 훨씬 안전한 보호자라고 생각했다. 수밍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돈으로 편법을 쓰는 부잣집 아가씨들을 싫어하지만 그녀의 엄청난 스킬이 제공하는 이점을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수밍이 장윈칭과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는 시스템 알림에 깜짝 놀랐다. 그것은 지아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한편 절벽에서는 무진 학원 학생이 지원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엠저의 팀원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잔인한 휘두름으로 그는 그 학생을 베어 넘기고 시체가 쓰러지는 것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이에 대응하여 이엠저는 강력한 녹색 화살을 쏘았지만 무진 학원 학생이 그것을 튕겨내자 이엠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 충격을 틈타 살인자는 다시 앞으로 돌진했다. 엠저의 또 다른 팀원이 돌진했지만 살인자의 혈도비참에 맞닥뜨렸다. 공격은 그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는 즉사했다. 두 번째 팀원이 쓰러지자 건저와 지아오는 시체들 사이에 홀로 남겨졌다. 임저는 그들의 적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쳐다보았다. 그는 무진 학원이 그렇게 강력한 각성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뛰어난 검술 학생에 대한 그의 조사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무진 학원 학생이 희생자들 위에 서 있을 때 윤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공격자가 무양시 출신의 십성 천재 학생이자 숨겨진 직업인 블레이드 마니아 리청광임을 알아차렸다. 리청광은 시간을 낭비했다며 처치수가 50명 중 35명에 불과하다고 불평했다. 상황은 암울했다. 원거리 공격수인 인저는 심각하게 불리했고 지아오는 만화가 바닥났다. 절박해진 인저는 지아오에게 지원군을 기다릴 수 있는지 물었다. 지아오는 수밍에게 메시지를 보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힐끗 보았지만 비장한 결심으로 인저에게 지원군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리청광은 그들의 무력함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러고는 성가신 궁수부터 죽이겠다며 옌저에게 돌진했다. 필사적인 자기희생으로 지아오는 공격을 가로막으며 옌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용기는 압도적인 힘에 부딪혔다. 리청광은 손쉽게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경멸하며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며 그녀 같은 약자는 다른 사람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잔인하게 말했다. 리청광이 칼을 내리치는 순간 눈부신 푸른빛이 터져나오며 치명적인 일격을 튕겨내 지아오를 구했다. 기절한 듯 그녀는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위를 쳐다보았다. 놀랍게도 그건 수밍이었다. 그는 패배한 옌저와 살인자 리청광의 실루엣을 배경으로 절벽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수밍은 지아오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녀의 이타적인 말은 그의 마음에 울렸다. 그 메시지는 도움 요청이 아니라 그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필사적인 경고였다. 이것은 그의 전생의 기억을 홍수처럼 불러일으켰다. 지아오가 그를 위해 싸우고 그를 위해 죽고 그를 구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기억. 그는 이번 생에서도 그런 치명적인 적을 만난 후 그녀의 첫 본능이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했다. 그녀의 변함없는 충성심에 감동한 그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지아오는 그에게 경고했는데 왜 왔냐고 소리쳤다. 그가 그녀 앞에 우아하게 착지하자 그녀는 놀라움과 걱정 속에서 그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스밍은 부드럽게 그녀를 꾸짖으며 항상 다른 사람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따뜻하고 단호한 미소와 함께 그는 엄숙한 맹세를 했다. 이번 생에서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리청광은 그 눈부신 푸른빛이 사실 허공을 나는 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상급의 검제어 기술임을 알아보고 충격을 받았다. 칼날은 절벽 위에 당당히 서 있는 수밍이 공중에서 잡자 그의 손으로 곧장 날아들었다.
이제 검을 손에 쥔 수밍은 엄청난 힘으로 그것을 휘둘렀다. 리청광은 그가 다른 학원의 유명한 십성 검술사임을 알아보았다. 분노로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운 채 수밍은 빨간 머리를 향해 파괴적인 일격을 날려 상대를 휘청이게 하며 지하오를 다치게 한 게 너냐고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던 임전은 경외감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강력한 수밍이 적과 교전하는 동안 자신이 원거리 지원을 제공하여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환호했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옌전은 갑자기 녹색 치유의 오라에 휩싸여 놀랐다. 그와 지하오는 누가 자신들을 치유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근원은 장윈칭이었고 그녀는 자신을 수밍의 팀원이자 영혼 치유사라고 소개했다. 둘 다 치유사 지원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장윈칭은 아직 새로운 치유 스킬에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지하오는 수밍이 팀을 이루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가 분명히 지금 팀원을 구했다는 사실에 갈등하고 짜증이 났다. 임전은 수밍에 대한 걱정을 표하며 장윈칭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놀랍게도 장윈칭은 침착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전한 믿음으로 그녀는 단지 수밍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그들의 장대한 결투로 돌아가서 수밍은 리청광과 격렬한 충돌을 벌이고 있었다. 리청광은 단지 검술사일 뿐인 자가 그토록 압도적인 힘과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방어에 급급했다. 그는 수밍에 진보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완전히 압도당하며 따라가기 위해 애썼다. 수밍과 리청광의 결투는 격렬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충돌은 너무 강력해서 두 전사 모두 뒤로 물러나야 했다. 감명받은 리청광은 십성 각성자로서의 수밍의 힘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서 무양시의 십성 블레이드 마니아인 자신과 하위권 현경학원의 검술사인 수밍 중 누가 더 강한지 겨뤄보자고 도전했다. 그 이름을 듣자 수밍은 이전에 리청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남자가 만난 적은 없지만 전생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기억해냈다. 이렇게 빨리 그를 마주하게 되어 놀랐지만 수밍은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는 미소로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는 리청광의 칼날에 자신의 검을 시험해보고 싶어 앞으로 돌진했다. 그들의 무기는 엄청난 힘으로 충돌했다. 이에 대응하여 리청광은 혈도비참 능력을 펼쳐 수밍에게 붉은 에너지 투사체를 날렸다. 수밍은 그 전술에 놀랐지만 능숙하게 검으로 그것들을 튕겨냈다.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였다. 리청광은 수밍이 자신의 함정에 빠졌다고 소리쳤다. 튕겨나간 칼날에서 나온 붉은 에너지가 수밍 주위를 맴돌며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리청광은 그 칼날 에너지가 적을 제자리에 고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밍이 갇히자 리청광은 마무리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가며 상대에게 죽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수밍은 무력하지 않았다. 그는 검제어 능력을 사용해 손에서 검을 발사하여 리청광의 공격과 거대한 에너지 충돌을 일으켜 속박 주문을 깨뜨렸다. 이제 자유로워진 수밍은 놀란 리청광의 또 다른 공격을 쉽게 피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수밍은 이제 자기 차례라고 말하며 염력으로 검을 다시 불렀다. 상대가 일시적으로 무장 해제된 것을 본 리청광은 비웃으며 앞으로 돌진하며 수밍에게 무기 없이 다음 공격을 막아보라고 도전했다. 하지만 리청광의 과신은 실수였다. 수밍의 검이 다시 날아오면서 그의 가슴을 베었고 피를 흘리게 하며 그를 부상 입히고 한 수 아래였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만들었다. 굴하지 않고 리청광은 무기를 쥐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진했지만 수밍은 차원이 달랐다. 그는 신성한 그림자 걸음 스킬을 발동한 후 혼돈의 그림자 오검이라는 기술을 사용했다. 속도가 크게 증가한 그는 리청광의 광란적인 휘두름 사이를 손쉽게 헤치며 모든 공격을 우아하게 피했다. 리청광은 상대의 속도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빨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수밍이 그의 뒤에 나타나 염력으로 조종되는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는 동안 차분한 사과를 건넸다. 자신감 있는 미소와 함께 수밍은 자신의 검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치유를 마친 돈저, 지아오, 장윈칭은 지원을 위해 달려갔다. 옌전은 자신들이 가고 있으니 버티라고 수밍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현장에 도착했지만 충격적인 광경에 멈춰섰다. 전투는 승리한 수밍 앞에 리청광이 패배하여 무릎을 꿇은 채 끝난 것처럼 보였다. 일행은 그렇게 강한 상대를 혼자서 쓰러뜨린 수밍을 칭찬하며 감탄했다. 수밍의 친구들이 축하하는 동안 위험은 지나가지 않았다. 그의 뒤에서 리청광이 일어섰고 그의 몸은 어두운 붉은 에너지로 넘실거렸다. 장윈칭은 위협을 알아차리고 수밍에게 조심하라고 비명을 질렀다. 수밍이 돌아선 순간 리청광은 틈이 생겼다고 믿고 마지막 필사적인 공격을 위해 앞으로 돌진했다. 격렬한 포효와 함께 그는 잔인한 마지막 배기로 무기를 휘둘렀다. 리청광의 마지막 공격이 내려오자 수밍의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옌저와 장윈칭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겁에 질린 지하오는 수밍의 이름을 비명처럼 불렀다. 공격은 정확히 명중하여 수밍에게 상처를 입혔고
붉은 에너지 칼날의 폭풍이 그의 주위에서 터져나왔다. 이 정광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스킬인 남무궤도를 발동했다. 그 기술은 수많은 붉은 에너지, 참격의 혼돈스러운 소용돌이를 만들어 수밍을 완전히 둘러쌌다. 부상을 입고도 웃고 있던 리칭광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검진으로 들어온 상대를 맞이했다. 수밍이 갇히고 다친 것을 본 지아오는 당황해서 그를 도우러 달려가려 했지만 겐저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막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저 치명적인 검진으로 뛰어드는 것은 무의미한 희생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지아오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이 죽더라도 수밍을 구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갑자기 혼란을 뚫고 지아오에게 들으라는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멈춰섰다. 그 목소리는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안에서 들려오는 수밍의 것이었다. 그는 적의 궁극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친구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차분하게 경고했다.